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과연 소문대로 돈이 될까 땅분화 58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 주제는 전문 용어가 나와서 재미가 없다라고 그랬죠. 또 인생 역전 내용에 대한 것도 별로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송은 구독자를 늘리려는 홍보 용도, 소위 말해서, 그렇게면 돈 준댄다면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또 낚시 강의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꼭 알아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어서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PPT 화면으로 이게 몇 쪽이냐면은 약 한 50한 쪽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빨리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오랜 동안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은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52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번 제가 반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점점 이제 클릭수도 많아지고 좋아요도 많아지고 구독자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혹시 이 방송 듣고 여러분들 토지의 의사결정 하셨어요? 못하셨죠? 다만 참고가 될 뿐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어느 분이 한 분이 썼는데 자기 자랑한다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랑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남하고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 장기 밀평 도시계획 시설 분명히 우리 서울교대 토지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과정을 제가 운영을 한 5년 동안 했었는데 2011년도서부터 분명히 서울교대에서 이 강의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요즘도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이 인생 역전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퀘션 마크를 가졌는가 한번 지나간 과거에 있는 내용을 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넘어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왜냐, 이거 여러분한테 증빙을 해드려야 돼요. 뭘 증빙을 하냐,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런 내용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실전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무턱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놨어요.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게 52쪽에 3쪽입니다.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52가지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52가지가 여러분들 대부분 장기 미집행 시설 강의하는 유튜브 강의면 도로 강의죠. 공원 강의죠.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2011년도 12년도 특별히 투자하신 분들 녹지하고 유원지에다 투자를 많이 했어요. 과연 뭐가 투자해서 성공했을 것 같아요? 지금 도로 하신 분들, 또 그 다음에 공원 하신 분들, 분명히 이 방송 듣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수익이 나고 계세요? 아니죠. 이미 저는 이 내용을 이미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강의하면서 이 내용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강의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 블루오션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지를 아니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아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자료들은 저희 제자나 황막사 회원분들은 하도 많이 이 강의를 들어서 알고 계세요. 자, 이런 거 도로 필요 있다, 공원도 필요 있다, 근데 우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이러면서 우리는 이 온천이나 유원지나 또 아니면은 그 완충녹지나 이러한 부분에서 신경을 쓰자라고 그랬는데, 이 완충녹지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 도로는 우선은 기본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전문 용어예요.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광화문 사거리에 이순신 장군님 동상 앞에 여러분 땅이 있어요. 그럼 내 땅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철조망 칠 거예요? 말뚝 박을 거예요? 그렇게 못하죠. 이건 뭐냐면 배타적으로 남을 배척을 하면서 나 혼자 사용 수익을 하는 거나 아니다 이거예요. 도로는 이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고 강제로 주장하면서 길을 막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하여간 그런 것까지도 다뤄놨는데 우선 도로가 나오면 보상을 받을 거냐, 아니면 도로가 해제될 거냐, 아니면 접도구역이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말뚝을 박을 거냐, 이런 내용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여기서 방송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분석을 해라 라고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원칙,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도로 1, 그다음에 도로 2, 그래가지고 이런 것 갖다 설명을 드려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그런 걸 가지고 전부 강의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도로는 기본은 깔고 가자라고 하는데 접도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우선은 접도구역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이거는 도시지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도시지역, 농촌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접도구역도 이것도 뭐냐면 접도구역 그동안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면 많이 나오죠.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알으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봐보면 도로 평가에 대해서는 원래 공도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사도, 나 혼자 다니는 사도나 몇몇 사람들이 다니는 사도가 아니고 공도인 경우는 정상 평가하고 사도 부지 부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로 사도는 평가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주변 토지의 5분의 1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사실상의 사도 부지 인근 토지 가격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그 사도라고 그러는 건 여러분 보통 얘기하면 간섭상 도로라든가 실질적으로 나의 대지 안에 들어가 있지만 나 혼자 통행하는 이러한 경우는 3분의 1로 평가하라 이거죠. 왜 내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로를 경매로 매수했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를 보상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린다라고 그래야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것이 여러분 토지 취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자료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했는데 이것이 이런 PPT 화면으로 약 150몇 쪽이에요. 책을 쓰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책보다도 나는 이거 가지고 책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하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경매로 도로나 공원 취득하실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미불용지가 나옵니다.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지급된 토지라고 보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연락을 못 받아서 토지 수용 그 협의 매수할 때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이 땅을 토지에 대한 대금을 공탁을 하고 도로로 집행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공익사업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되는 종전에 시행한 공익사업이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미불용지에 대한 평가도 이것이 하나은행에서 자료가 나온 것이 약 100건이 경매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약 4년 전인가 하는데 우리 회원들이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발급받았는데 이때 제가 뭐냐면은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잖아요. 그 대신 제 동창이 있죠. 그래서 제 동기들 보고 야 이거 좀 평가를 해줘라 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을 위해서 이것을 손실보상으로 평가할 때는 얼마 정도 나오냐 이거를 놓고 우리는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미불용지예요. 이거 여러분들 감정평가세요? 저같이 강의를 오랫동안 하고 토지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부분도 저는 이거 평가 방법은 알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전문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로 투자에서 주의해야 될 점.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보자. 경매와 공매로 미집행 도로를 취득 시 뭘 줘야 되냐? 우선 제일 먼저 매수 청구권 가능한가? 자, 이거를 지자체장이 너희가 이 땅을 매수해라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부당이동 반항 청구 소송서부터 먼저 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갖다 사라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도로 폐지 신청을 해서 도로 폐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의 소를 이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는 도를 폐지해줘라 이거야. 나 그러면 내가 집 짓든가 뭐 하겠다 이거요. 그 다음에 주변 정황을 봐서 도로 기능이 불필요한 거로 보는 경우는 손실보상 청구가 안 되더라 이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착각을 하고 매입하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것이 나의 토지로서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다면 이때는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보상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 도로를 갖다 보상을 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몰제에 대한 20년 이내에 있는 토지에 내가 15년이 됐어요. 그럼 아직도 5년이 남았어요. 근데 내 땅 보상해달라?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저 기다리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시간들 내서 오세요. 한 10,000원만 받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가 금년까지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내년에는 나이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강의를 해드린다고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하고 이제 한 10,000원만 들고 와서 질문하시고 그러면 이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도로 매수에서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 현재 도로 소유자는 이런 내용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자, 제가 왜 이 장기 밀폐시설 한번 여러분들 경매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2012년 5월 30일 날 그 밑에 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희 이것이 마포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유자인데 저희 황막사 사무실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2011년서부터 강의했는데 제가 제 이게 눈에 안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도로 절반은 공원, 도로 절반은 도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얘기한 도로 절반, 이것이 미불용지입니다. 그래서 옳았구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회원들 이때 제자들하고 돈 준비하자. 그 대신 신권에 나왔는데 우리 한 번은 유찰을 하고 싶고 들어가 보자. 그게 3,981만 2천 원인데 저희들이 보고 있었던. 그 제가 강연을 하고 요거를 띄워놨었던 거죠. 그리고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 한번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자, 저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비키나요? 2012년 5월 30일 나죠. 3억 9천짜리가 얼마에 낙찰돼요? 낙찰되는 게 6,400만 원이 낙찰됩니다. 몇 프로에? 161%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때 장기 미집행에 잘 알지들도 못할 때예요. 이때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거기에 자그마치 4명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 입찰가가 뭐냐면 5,800원. 우리는 이거를 정식적으로 배우고 들어가겠다고 준비하는데 한 번은 유찰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그래놨는데 이렇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방송이라. 또 다음번 거는 부동산 TV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한번 또 문경시청에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난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봐봐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난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생각 마음대로 하시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161% 6,400만 원에 낙찰되더라 이런 게 지나간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이미 이거를 낙찰 받으려고 들어가려고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에서 3억짜리 땅이 또 이번엔 또 500만 원에 또 낙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같으면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요거 이제 당연히 우리 회원이 먹었죠. 500만 원에. 자, 그런데 봐보세요. 2022년 미집행시설 방송하고 이때 부동산 TV에 봐보면 지금도 이 방송이 있습니다. 강의를 위해 신권부터 추적한 물건이에요. 4개 모두 신권에서 또 여기에서 문경입니다. 여기 사건 번호 나오니까 한번 봐보세요. 문경이야. 그래서 낙찰 받았는데 설마 이기 때문에 뭐냐면 제가 이제 문경 자료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같이 총람 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면 전국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경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저거 되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불용지가 되니까는 요거는 이제 보상을 받는 거로 해서 나가야겠구나. 그러면 이것도 또 한 건을 적으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날짜가 언제냐면은 2012년 5월 요것도 8일 날짜입니다. 여기 봐보면 5월 8일 날짜예요. 그래서 요걸 하려고 그러는데
응찰자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봐보세요. 그 대신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부산에 있는 제자 한 분이 나중에 추가로 나온 거 있는데 5개월 사이에 3배의 수익을 갖다 받게 됩니다. 근데 한번 봐보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 도로에 들어가 있는 이런 땅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2011년 12년도 이렇게서부터 해놨어요. 그런데 신권에서 113%에서 220%까지 낙찰돼요. 제가 한번 기가 막힌 사실이 한번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하나는 최명수, 하나는 박수나, 하나는 이명희.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문경에. 그래서 이게 부동산 TV에 나가다가 보니까 야, 혹시 이 사람들 그 문경 씨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 아니야? 왜냐하면은 제 동창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요즘 이름이에요? 아니야. 50대, 60대, 70대인 이름이야.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들어갔어. 나도 모르는 걸 단독으로 들어가. 이걸 낙찰을 받아. 문경시에서 들어간 건 220%의 낙찰을 받아요. 여러분 장기 밀팽시설 우리는 이때서부터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는 뭐가 있지 않냐라고 그래놨는데 문경시에서 나중에 방송국에다 부동산 TV에다가 연락 와서 뭐 고소 고발한다라고 그러길래 그럼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보자. 도대체 최명숙이라고 그러는 분이, 박순아라고 그러는, 이명희라고 그러는 분이, 이러한 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길래, 자,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분들도 잘 모를 때 어떻게 이분들이 신권에 들어가서 신권에서 뭐 130%의 낙찰 받고 이렇게 받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사례, 마포 사례하고 이거고 보면은 뭔가가 조금 좀 찜찜한 그런, 하여간 화장실 갔다 오고 뒤를 안 닦은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나오죠. 이게 지금 장기 밀팽 시설이에요. 알고 나가자 이거. 도로는 왜 받는 거예요? 보상이냐 이용이냐 말뚝이냐. 그럼 도로는 무조건 보상해 주냐? 안 해요. 울어야 보상해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자체 주머니 사정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실효되고 나면은 이때는 뭐냐? 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경험과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주변의 주민을 볼모로해서 막는다? 이것도 또 문제. 이거 벌 받습니다. 대대손손 자식까지. 저는 그래서 이건 못하게 했습니다. 대대손손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이한테 이 피해가 간다. 그래서 자주 점유 취득시에 유명한데 깨졌다 하지만 요거 갖다 붙여서 권한을 주장하지만 그렇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요 법률된 내용은 아시죠? 꽤 유념할 상황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지자체의 대지임으로 지금은 이미 다 끝났죠. 매수를 청구하는 거, 그 다음에 배상할 때까지 청구 소송 없이 기다리는 거, 실효 기다리는 거,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방송을 다른 유튜브에서 전문가분들이 장기 밀팽 도시계획 시설 가지고 얘기하는 거 봐보세요. 맨날 대법원에 무슨 위헌 판결 나오고 어쩌고. 지금 그런 거 공부할 때예요. 이런 거 공부해도 여러분이 도로를 들어갈까 말까 겁나서 못 들어가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시고, 자,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공원에 목숨 건 사람들 이게 맛이 갔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막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원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오는데 요새 자 봐보시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공원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성공했다고 웃고 계세요. 불안초조하시죠. 자, 이번에 민자공원이 오늘 날짜가 6월 2일 날짜인데 민자공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전부 뭐입니까? 저희 와르르 무너지면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두 손 두 발 들어요.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 어떻게 되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을 만들까? 그럼 만들 수 있는 거는 만들겠죠. 그럼 못 만들면 해제되면 여러분이 자연녹지에서 하는 행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해제됐을 때 어떻게 해서 해제를 하고 있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놀부와 흥부에서 국민은 분명히 뭐냐면 흥부예요. 국가나 정부라는 것은 놀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만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민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해제해 주니까,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주니까 와, 뭐 해먹을게? 그거 두고 보게 할 것 같아요. 그 꼴 못 봅니다. 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겠어요? 많이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우스갯소리로 흥부와 놀부에서 국민은 흥부요, 그 다음에 정부는 놀부다라고 그래놨죠. 자, 이것이 이제 공원부터 구분해야 돼요. 공원은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상 공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상 공원이 있어요. 자연공원법상 공원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통 얘기하는 자연공원이다 보니까 국립해상공원, 국립공원, 시립공원, 도립공원, 그 다음에 이제 군립공원 이러한 게 되니까 저거 해놓고 보통 얘기하는 이거와 이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시내에서만 하더라도 7개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을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계획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 7개만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웬만한 전문가분들이 법령 나온 거 요거 가지고 뭐 그냥 해서 대박인 거 모양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이게 잘난 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 나와서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뭐 유명한 도시계 기술사도 그때 저하고 같이 오고 그랬는데 나와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더 경험 많으니까 당신보다 내 자신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잘났다라고 그러지 말아요. 왜냐? 다른 분들은 그만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갖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보면은 도시자연공원은 뭐가 있냐? 이런 게 있다. 이게 이제 절반 지나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도시공원은 이렇게 나눈다. 그 다음에 요게 뭐냐, 자연공원은 이렇게 나눈다. 그 다음에 공원 난상식으로 이용해서 집 앞에 자그마한 야산이 있으면 도시공원이다. 집 앞에 좀 먼에 큰 산이 있으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다. 시골에 농촌에 공원이 있으면 자연공원이다 생각해라. 이렇게 되면 99점이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힘드신데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루하시더라도 이 내용은 끝까지 한번 보셔야 돼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이게 도시자연공원을 어떻게 되냐, 이번에 7월 1일서부터 도시자연공원 구역, 간단하게 하면 관악산은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원의 그린벨트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자료들은 전부 충남이라는 데 있어요. 자, 여러분들 충남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책자인데, 이 같은 대규모의 책자죠. 엄청 큰 책자죠. 이 책자 안에 수도권에 3,100권의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저거 복사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회원가입비로 20만 원을 내놓고 400쪽이에요. 내놓고 오시면은 만 원으로 강의를 5년 동안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하고의 구분이에요. 그냥 알고만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다고 이거 투자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자, 여기 이제 민자공원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민자공원이 참 많은 부분들이 민자공원 하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왜냐? 막상 들어가서 70%를 공원으로, 자, 토지를 전체 매수해야 되죠. 그 중에 70%를 공원 시설로 만들어야 되죠. 30%를 분양해서 그 다음에 충당을 내니까 이득이 없는 거예요.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는 방법이나 지자체에서 해제해 주는 방법뿐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집행공원은 보상으로 갈까? 항상 이렇게 해서 제가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똑똑합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등 해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해당 시군에서 1등 아니면 전국에서 1등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겨우 공부 잘해야 반에서 1등 아닙니까? 그런데 다 좋다 이거예요. 돈 버는 거 어때요? 공부하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1000번 만번 힘들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게 공부 잘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나는 너보다 늘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좋은 곳에 꽃뱀이나 소위 말해서 이제 이따 나오는, 제가 용어를 찾아봤어요. 이번에 강의할 때 지랄이라고 그러는 게 있죠. 지랄. 이게 뭔가라고 그래봤더니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뛰고 있는, 날고 있는 X라고 그랬는데 사람들 엄청 많다 이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토지 보상이다라는 걸 잠깐 설명을 이렇게 보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자연 녹지라고 그랬어. 자연 녹지. 자연 녹지 위에 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 지금 얘기하는 공원이래. 자연 녹지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공원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의 강은 자연 녹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80만 원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 사정 금액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보상을 할 때는 이 가격으로 보상을 안 합니다. 공원이라는 걸 빼버려요. 그 다음에 자연 녹지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100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서 격차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도 이거는 격차율이 몇 프로다라고 얘기 못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선무당은 격차율을 1.64, 1.66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시지가가 100원이다라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보상가, 공원으로 보상가는 163원에서 168원이 나온다. 이건 68%에서 70%, 60%에서 70% 되는데 이게 격차율이에요. 이거를 놓고 경매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어머, 공시지가에 뭐 저건데 100원인데 150원에 받았어. 그러면 결국은 돈 10원 남자고 들어가는 꼴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마 최근에 경매 받으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2012년서부터 이걸 막았어요. 왜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어딥니까? 저 마포의 공덕동에서 일어난 거, 그 다음 문경시에서 일어난 걸 2012년도에 겪어봤는데, 그래서 자, 요거 봐보세요. 자, 금곡동이 이것이 인천에 있는 금곡동을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했는데 공원을 갖다 폐지했죠. 이게 뭐냐?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회송이 불가능하다 이거. 또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되니까 안 된다. 개발을 못한다. 풀어줘도 지네들 개발 단 한 평도 못해.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아닌 경우는 시설로 저걸로 뭐 보존 녹지로 묶어버립니다. 알으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절대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련돼 있어서 정부는 절대 뭐가 아니야? 지금 얘기한 흥부가 아닙니다. 놀부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것이 언제 2019년도 작년도 8월 달에 장기 미평에 대해서 또 특강 한번 해주자. 그래서 포항에 있는 양덕동 산 254번지 요게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 요거를 분석해 드렸어요. 분석해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안 되는 건데 이때 뭐냐면 감정평가사에게 좀 저거 해서 주변에 있는 보상 사례를 한번 보자. 그래서 2018년도 5월 달에 보상 자료를 저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유추로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에 들어가야 될 건가라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가상으로 해서 응찰을 해봤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2020년 요 총남에 한번 가입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책에 대한 자료인데 책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 책인데 이게 400쪽입니다. 400쪽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3,100건이에요. 조금 아까 보셨죠? 관악산 같은 관악산에 고속도로 IC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전국으로는 큰일 납니다. 이건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려면은 다음에 들어가시면 검색어로 황막사를 검색을 하세요. 황막사가 뭐냐? 황박사 아니에요. 황막사.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요거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든가 경매 회사든가 카페 운영자는 되도록이면 왜냐? 이 정보를 왜곡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제외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황막사는 1999년도 생겼습니다. NGO 단체고 그랬는데 이번에 미얀마에다가 이와 같이 학교도 지어줬어요. 자, 요즘 무슨 단체 그래요.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상당히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 요것 때문에 아주 더 크게 좀 셌습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돈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자를 만들어 놓고 부자 되고 난 다음에 낸 기금 가지고 또 부자가 됐죠. 땅 가지고 또 대박이 터졌는데 또 살짝 하고 안 나오십니다. 그럼 뭐 쫓아가서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얘기한 대로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 전부가 거의 다가 8, 90%는 저와 저희 가족들의 돈이죠. 그래서 중국에다 나무도 20년 동안 심고 그 다음에 미얀마에다 학교를 지어줬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뭐냐면은 무역 방역 물품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보내줘서 오늘이 녹화한 날짜가 6월 2일인데 어저께 날짜에 요게 이제 위험물 때문에 근한 20일 동안 국내에 검사 받느라고 못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발송이 돼서 21일 날 미얀마에 도착한데 이 앞에서 우리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없으니까는 그 다음에 교민회에서 나와서 미얀마 정부에다가 이거 제가 지은 학교니까 이 학교 앞에서 뭐를 하냐 기증식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식 이게 황막사 이게 황사 막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 운영하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이러한 행위를 해왔어요. 저희 집에서는 아주 상당히 불만이 많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잘 이해해줘가지고 동참해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자, 사례 분석 공원과 도로는 완충녹지 보상일까 해제일까? 도로보다는 완충녹지나 또 아니면은 유원지 시설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때서부터 그걸 들어갔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완충녹지예요. 이게 여주시 오악동. 근데 완충녹지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요한 시설을 도로로부터 경계를 환경과 또 아니면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야.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얘기예요. 완충녹지 뒤에는 뭐냐? 공업용지야. 알으셨어요?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여주에 사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오악동에 이 앞에 완충녹지가 돼 있죠. 나중에 요거 우리 회원들 보고 들어가라 뭐라 그랬더니 어느 회원이 올려줬는데 이 오악동 일대는 평당 500만 원 합니다. 라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미 예전서부터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이러한 거, 이런 땅들은 어태가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청진우설 그랬는데 예전 뭐 옛날 자료인데 이겁니다. 바로 이 앞이야, 이 앞에, 이 앞에요. 이런 게 완충녹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충녹지도 여러분들이 도로나 공원에 몰두했을 때 우리는 완충녹지 유원지에 들어갔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일산역으로 가다가 철도 옆이 또 완충녹지. 이런 완충녹지는 보전으로 갑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우리 회원 중에 하나 연세 드신 분이 여의도에 사시는 최아무개 여사 계시는데 시흥시에 있는 거 2012년도에 아드님하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뭘로 받으셨는지 아세요? 환지로 받으셨습니다. 한지로 상당히 많은 양을 갖다 받으셨는데 지금 그런 게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2012년도 13년도 얘기를 해. 저 뭐 그때 12년도서부터 한 13년 4, 5년 5년 요때까지 그때는 그야말로 줍줍이라는 거 아시죠? 줍줍.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분, 저 양반 옛날에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세요. 무슨 뭐 돈을 갖다 내가 몇백만 원을 내라 그래. 돈 10,000원이면 참석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자, 요게 이제 지목의 공원이에요. 요것이 이제 그 얘기하는 조금 아까 그 일산역에서 있었던 이런 얘기고, 이런 게 이제 이게 꽃뱅병매예요. 공원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봐 보세요. 자, 낙찰 여기 유찰 신권에서 또 요거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쫓아 들어와라 이거죠. 이게 호갱을 기다리는 이게 뭐냐? 삐끼 물건들이에요. 삐끼 경매예요. 이런 것들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게 나오면 요것이 이제 보통 이 지랄이라고 그런 건 다시 한번 용어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표준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103만 원짜리 103만 원짜리 얼마에 낙찰돼요? 10억에 낙찰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요 사건 번호 한번 요거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게 2021-2667 그래가지고 이게 삼척시에 나와 있는 이게 물건인데 한번 봐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게 편한 거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103만 원짜리 신권에서 3억에 낙찰되더니 10억에 낙찰되고 그 다음에 10억에 낙찰됩니다. 이러한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경매에서 나와 있는 건데, 자, 우선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걸 하면서 미집행의 3대 관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세요. 오시면은 여러분들 돈을 갖다가 내가 무슨 뭐 몇백만을 내라는 게 아니고 정보 자료 다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3대 관점은 결국은 이제 이달이 지난 다음 달서부터 자동 실효될 거냐, 이때서부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 이 방송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얘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 아까 얘기한 그게 총남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총남 회원들은 단돈 10,000원 내고 오시지만은 10,000원짜리를 저는 귀하게 받으니까 이분들을 보호해야지. 이 방송 그냥 듣는다고 추천 하나 눌러주고 구독 하나 눌러준다고 저러시겠어요? 이 방송 보면은 꼭 쫓아다니면서 손가락 거꾸로 끄는 분이 딱 2분 계시는데 어느 분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수를 진행할 거냐. 지자체에서 7월 1일서부터. 아니면 이게 행정연장. 행정연장이 아까 뭐예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하는 게 이게 행정연장이. 이런 게 이제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에는 이러한 방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 참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자, 공원은 조성 특례법이 있지만 다른 시설은 없어요. 뭐냐? 52개에 대해서 52개에서 딱 하나인 공원만 어떻게 냐 민간인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특례를, 공원 특례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51개는 없어요. 그러면 51개가 없었을 때 어떻게 되냐? 지자체가 지금 나서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렇게 크다랗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도시계획 시설인 유원지는 어떤 얘기예요? 아니면 같은 도시계획 시설인 완충녹지는 어떤 얘기예요? 몇 가지 있어요.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또 하나는 여러분한테 방송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10,000원짜리 10,000원이지만은 10,000원을 내고 오시는 분한테 보호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유원지는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시설인데, 유원지에서 제가 특별하게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또 괜히 또 손가락 거꾸로 누르실까봐. 여러분들 온천지 아시죠? 온천지도 온천지역으로 고시된 것도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해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저희 회원들한테 많이 적어했던 게 야감온천 아시죠? 김포에 대명포구 가다 왼쪽에 있는 거, 그쪽에 있는 땅들이 50%에 나오고 그랬을 때 몇 년 전에 다 들어가 보라고 그랬어요. 입지 좋은 거 있으면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제 지금 얘기한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해제될 테니 한번 봐봐라 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러한 걸로 해서 숙박, 오락가, 휴양시설 등 민간인이 전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조성하는 그 운영권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공원, 이거 강의하다 보니까 저기 고창에 석청온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석청온천 개발하다 중간에 또 부도났죠. 대한민국의 온천지역 지자체에서 개발하지 않은 이상, 저기 문경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개발하죠. 개발하지 않는 이상 개발 사업이 종료된 게 거의 눈을 씻고 봐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된 도시계획 시설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는 게 장기 밀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자. 오해하시지 마세요.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법무법인이 이거 강의했을 때 이건 뭐냐? 혹시 보상가 작전 때문에 저한테 오세요. 보상금 많이 받아드릴게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자, 다시 한번 그거라고 우린 얘기 안 해. 경매업체. 혹시 경매로 여러분들 보통 얘기한 대로 여기 꽝 때린다라고 그죠? 경매 물건 소개하려고 이 장기 미평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 전문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유튜브 제 강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클릭수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뭐냐? 혹시나 장기 밀평 도시계획 시설에 눈먼 땅이라고 그러죠? 있을까 그랬는데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보신 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이미 저희들은 이미 10년 전서부터 이거를 찾아왔던 거예요. 황막사에 와보세요. 요거를 앞으로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가 보니까는 앞으로 좀 알겠다고 등산 다니고 관악산 다니고 북한산 다닐 수 없죠. 또 노인정에 가서 1,100원짜리 고스톱 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내년서부터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서 내는데 모임에 와보시면 돈 10,000원뿐이 안 됩니다. 다만 이건 입회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만원 들고 온다라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 정보만 유출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으니까 황막사에 들어와 보세요. 황사 막는 사람들, 이거는 다음으로만 들어오셔야 돼요. 네이버에 가시지 마시고 다음에 들어오시면 황막사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